그리고 두 번째 사례자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요. 혈변이 있으시대요. 근데 혈변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 교수님? 예, 이분 모양 변비에 의해서 혈변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변비가 오래됐을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 오래 있게 돼요. 항문 바로 위에. 그러면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네. 변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죠. 힘을 주게 됐었을 때 항문 부에 상처가 일어나면서 칼에 베었을 때의 색깔과 같은 선홍색 혈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감별해야 될 게 대장암에 의한 혈변을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랬을 경우에는 점액 모양 끈적끈적한 것들이 지저분하게 있으면서 혈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변 자체가 점액변이 있으면서 지저분하게 선홍색이 아니라 이랬을 때에는 혹시라도 대장암일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시도록 꼭 추천드립니다. 사실 대장 내시경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대장 내시경 말고 무슨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혈변이 있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장 내시경이 맞는데요. 많은 분들이 장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을 한 2리터 정도 드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주저주저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을 때 그러면은 대변 검사로서 분별 자멸 반응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해봐서 여기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 여부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귀를 줄이는 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 저도 궁금한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네. 보세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천천히 드시는 게 먼저겠죠. 천천히. 예, 그러니까 급하게 드시면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공기도 같이 삼키게 되니까 그게 이제 원인이 되겠고요. 야채가 건강에 좋기 때문에 많이들 드시는데 생 야채를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드셨던 것처럼 나물로 해서 약간 데쳐서 드신 다음에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콩이라든지 유제품 같은 경우도 가스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음식을 드실 때는 콩은 좀 하루 정도 불려서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은 섬유질이 조금 좀 양을 좀 줄이시면 방귀양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식사하고 나서 또 뭐 산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고 앞서 배웠던 그런 운동, 요가 같은 것도 도움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상생활에서 소화불량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세요, 김규남 교수님. 네, 뭐 정답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꼭 씹어서 거의 뭐 단물이 나올 정도까지 꼭꼭 씹어서 드시면 소화 기능도 도움이 되고 치마 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술 적당히 드셔야 될 거고. 담배는 끊으셔야 될 거고. 네. 카페인 섭취는 사실은 이제 위장 기능, 장을 좀 이렇게 자극을 하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겠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께서는 조금 빈속에 드시다거나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해주시겠고요. 과식하지 않는 거 당연히 중요하시겠고 야식하지 않는다와 동시에 눕지 않는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나서 두세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눕거나 또 식사하기 전에 또 누워있다가 갑자기 또 식사를 하시거나 어쨌든 식사 전후에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는 자세도 도움은 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방귀까지 알아봤고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부끄럽네요. 네. 네. 설사가 좀 나올 때가 본의 많죠. 아니게 또 있습니다. 네. 설사를 좀 줄이거나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신 교수님? 예, 우리가 보통 급성설사의 가장 많은 원인은 오염된 음식물이라든가 균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경우 금식을 하면 증상이 좋아지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되도록이면 먹는 거를 조금 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장에 탈이 났는데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거 흡수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설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장을 쉬게 해주는 게 좋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 공급입니다.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역시 그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을 드시더라도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연말이라 그런지 지금 티벗의 소화불량 관련해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초음파 검사에서요. 췌장의 낭종이 6.8mm라고 했는데요. 이게 암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네, 일단 사이즈가 6.8mm, 1cm가 안 되는데 사실 췌장에 있는 이 낭종은 꼭 크기만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닌데 사실 이분이 연세가 어떨지, 나이가 어떨지, 젊은 층인지 또 나이가 있는 층인지 그것도 구별해야겠고 이게 첫 발견인지 아마 첫 발견일 가능성이 있어서 놀라시겠지만 처음 발견된 1cm 미만의 낭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략 6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3 내지 6개월 기간을 잡고 이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만일 변화가 없다면은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추적 관찰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이 췌장 낭종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분이 암으로 갈까 아닌가를 감별을 하는데요. 아마도 처음 췌장 질환이 워낙 무서우니까 내가 거기에 낭종 그냥 이제 암이라고 그냥 종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낭종은 단순 악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적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티벗 질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73세 여성입니다. 위 기능이 약하다고 하는데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위 기능이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거에 일단 예. 답변을 신 교수님께서. 네. 보통의 경우 73세 여성분이라면 꽤 오랫동안 소화불량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근육량이 좋은, 체격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들도 있듯이 위장관 기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밥 한 숟갈만 더 드시면 체에서 안 내려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한계가 그 용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용량을 찾으셔야 되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이 정도 드시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못 먹는다고 안 했을 때 되죠. 절대 비교하시면 안 큰일 됩니다. 나죠. 네, 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 맞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고 그리고 내시경 검사에서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맞춰가면서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한테 맞는 음식이 있거든요. 네. 꼭 어디에는 뭐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드셔보셔서 경험적으로 요건 나한테 맞고 용량이 여기까지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소화 기능에 대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소화불량을 막기 위한 특급 실천 비법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하나하나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짜란! 자, 술과 젓갈, 케이크, 탄산 음료가 들어있는데요. 이걸 먹으라는 의미인가요, 김 교수님? 맛있는 거 다 나왔는데. 그러게요. 먹고는 쉽죠. 예, 앞서서 우리 신 교수님께서 이제 위암 얘기 잠깐 하셨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짜게 먹는 것 때문에 위암이 아직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아실 네. 거니까 뭐 그거는 제가 차치하고요. 케이크는 뭐 당연히 달달하고 기름지고 당분이 많고 기름진 건 당연히 소화불량의 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 탄산음료가 사실 조금 문제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들 이제 드시고 나면은 트림 꺽하면서 소화가 잘 될 거라 시원해요. 소화 되는 것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거는 소화불량을 초래하고 식도 역류 증상으로 봤을 때는 피하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산음료 먹었을 때는 먹었던 그 가스가 다시 나오는 것이지 네. 안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적으로 그냥 본인이 좋다고 느끼시는 거지만 오히려 길게 봐서는 소화불량을 해치는 거고 식도 역류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돼서 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자기가 방금 먹었던 탄산에 들어있는 가스가 다시 나오면서 운이 안 좋으면 이제 음식물까지 토하게 되시는 거죠. 잘못하면. 예. 피해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네, 또 소화 불량 없이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요걸 좀 주의하시면 된대요. 바로 진통제, 소염제, 아스피린이라고 하네요, 신 교수님. 예, 보통의 경우에서 연세분들이 많이 드시다 보니까는 진통소염제라든가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이런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위벽을 튼튼하게 하는 호르몬을 좀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좀 좋지를 않고요. 또한 이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 위벽에 바싹 붙어갖고 위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코팅이 된 게 위는 그래서 다행히 큰 문제를 안 일으키더라도 소장에 내려가서 녹아갖고 소장에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큰 틀은 진통소염제는 위장관에는 안 좋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셔갖고 네. 꼭 필요할 때만 드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60세 이상이라던가 위궤양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출혈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소화불량 없이 사는 법 마지막입니다. 운동하군요. 운동이겠죠, 배 교수님? 네, 전 움직이지 않으면 역시 위장관 운동도 운동을 안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으로는 오늘 운동 관리사분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하지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운동화를 보여주셨으니까 식사 후에 한 10분씩 이상 하면 하루 3끼 30분 이상 운동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이 식곤증도 줄이고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위 운동 그리고 또 혈당을 소모하면서 췌장에도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